그만큼 기능이 강해질수록 그만큼 내 피부가 감당해야 되는 자극 또한 올라간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라떼님들 반갑습니다. 자기 전에 듣기 좋은 레티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라떼님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비타민 C와 같이 미백 기능성 제품들은 웬만하면 매일 바르지 마시고요, 격일로 사용하세요 라고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요. 왜일까요? 비타민 C는요, 항산화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화이트닝, 미백 기능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능을 가졌죠. 그리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가지기도 했어요. 말 한마디로 비타민 C는 피부의 컨디션 자체를 확 끌어올려줄 수 있는 정말 강력한 그런 효능을 가진 성분이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정말 꾸준하게 발라요. 단 격일로만. 여기서 참고로 물론 당연히 비타민 C 제품은요, 콜라겐 제품과 함께 사용하시는 건 절대로 안 돼요. 콜라겐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C는 이러한 단백질을 다 응고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두 성분은 같이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추가로 제가 알기로는 비타민 C 성분은 레티놀과 서로 밀어내는 성질을 가졌다고 들었어요. 물론 지용성 비타민 C를 사용한다면 레티놀과 같이 호환하면서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기능이 강해질수록 그만큼 내 피부가 감당해야 되는 자극 또한 올라간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을 선택을 할 때 그 성분의 단기적인 효능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분이 지금 당장, 그리고 최소 1년 이상 3, 4년,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사용했을 때 어떨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다른 곳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화장품 성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과유불급. 제가 홈케어를 너무나 사랑하기도 하고 스킨케어를 정말 다양하게 제 피부의 컨디션에 맞게 그때그때 레시피를 짜가지고 이렇게 막 사용하는 걸 정말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게 제품을 선별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영순위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장기간 꾸준하게 사용을 했을 때 내 피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저는 이 질문을 모든 제품에 다 던져요. 지금 라떼님들의 화장대 위에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제품이 무조건 한 개 이상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셀린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 니베아, 뭐 이런 브랜드들이 눈에 보이네요. 이 제품들이 가진 정말 강력한 무기 하나는 수년 동안 부작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사용을 해도 부작용이 없다, 그만큼 안전하다라는 게 입증이 된 제품들인 거예요. 매년 다양한 화장품 브랜드에서 매년 새로운 성분을 담은 새로운 제품들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일시적으로 어떠한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 제품 혹은 그 성분이 가진 그 효능을 입증을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단점은요, 그 제품을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나옵니다. 그 제품의 안정성은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10년 넘도록 꾸준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 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2004년에 일본에서 출발한 가루라는 화장품 브랜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회사에서 2008년에 정말 강력한 미백 기능을 담은 성분을 하나를 특허를 내거든요. 로도데놀. 이 로도데놀이라는 성분을 활용해서 정말 강력한 미백 기능성 제품 하나를 출시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 제품이 가진 문제, 그러니까 로도데놀이라는 성분이 가진 부작용이 뭐였냐면요, 너무 깊은 멜라닌 색소까지 파괴를 하는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백반증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피부 장벽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품을 사용했을 때 노화가 굉장히 빨라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겼어요. 지금 다양하게 유행하고 있는 그런 성분들을 담은 고함량 제품들이 정말 많이 출시가 됐어요. 올해만 하더라도. 근데 그 제품들이 최소 며칠, 최대 몇 주 동안 어떠한 효능을 가졌다라는 임상 결과는 있지만
그거를 최대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사용을 했을 때 그때 피부가 어떨까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정말 확실한 건요, 어떤 화이트닝, 미백 기능이 있는 그러한 성분들의 가장 큰 공통적인 부작용은요, 피부 자극이에요. 그러한 강력한 미백 기능성 제품들은 피부에 편안한 성분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소비자원 화장품에 의한 부작용 사례들을 쭈루룩 훑어보면요, 레티놀 선크림을 정말 자주, 선크림은 사실 매일 바르죠, 발랐다가 결막염이 생긴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홈쇼핑에서 구매한 미백 기능이 있는 크림을 꾸준히 사용을 했다가 얼굴에 접촉성 알러지가 생긴 경우도 실제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은,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그러한 미백 기능성 제품들은요, 피부에 자극을 어찌됐건 간에 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화장품 진짜 제조업을 종사하는 제 지인 중에 한 명은요, 비타민C, 이러한 화이트닝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은 매일 절대로 안 발라요. 그리고 저도 절대로 매일 안 발라요. 정말 죽어도 깨어나도 매일 안 발라요. 저는 사용 횟수를 정말 엄격하게 제한해서 일주일 중에서 3일, 많아봤자 4일, 저녁에만 이렇게 바르고 있고요. 이로운 상으로는 아침, 저녁 매일매일 발라도 상관없어요. 많이 바르는 만큼 강력한 미백 기능과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어요. 다만 그 장점만이 그 성분의 전부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피부 장벽. 피부 장벽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제가 진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피부 장벽이 손상되는 요인은 정말 다양한데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뭐 과도한 클렌징? 뭐 자외선 차단을 꾸준하게 안 했을 때 그러한 외부에서 오는 그러한 뭐 자외선에 의한 손상, 과도한 각질 제거 성분을 남용한다거나 과한 물리적인 뭐 스크럽젤을 사용했을 때, 혹은 자연스러운 노화. 왜냐면 우리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턴오버 주기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과도한 화이트닝 제품을 남용했을 때, 그 외에 뭐 불면증이나 호르몬 불균형 등등 어떠한 건강 이상이 생겼을 때도 피부 장벽은 무너집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요, 일단 피부는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리고 점점 얇아집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홍조, 속건조, 뭐 트러블, 주름, 탄력 저하,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렇게 예민해진 피부에 피부 장벽을 개선해주는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어떠한 미백 기능이 있는 그러한 자극적인 성분들을 사용하게 된다? 내 피부 장벽은 건강하게 회복될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지 못한 채 계속해서 점점 얇아지고 점점 예민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건강한 피부의 정말 이상적인 턴오버 주기는 통상적으로 약 28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 주기는 개인차가 분명히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28일이 점점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죽은 피부, 각질이 탈락을 하고 거기에 새로운 피부가 건강하게 차오르고, 피부 안에 또 새로운 피부가 건강하게 차오름과 동시에 또 각질이 탈락을 하고, 이 건강한 사이클을 돌아요. 기능성 제품을 절대로 매일매일 바르지 않는 이유는 제 피부가 얇아지지 않도록 정상적인 세포 활동을 통해서 제 피부가 스스로 건강하게 차오를 수 있는 그러한 재생 텀을 꾸준하게 주기 위해서예요.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비타민 C의 원리는 멜라닌 생성을 촉진시키고 내 피부 위에 묵은 각질들을 미세하게 녹이는 그러한 작용을 해요. 피부가 정말 예민하신 분들은요, 비타민 함량이 올라갈수록 그 제품이 나에게 진짜 자극적이다라는 거를 바로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 핫한 레티놀. 레티놀의 원리는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키고, 그러면서 피부의 밀도가 이렇게 탁 차오르면서 주름이 감소하고 피부 세포 활동의 주기를 짧게 단축시켜요. 그래서 피부가 얇거나 턴오버 주기가 이미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레티놀을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부작용이 건조한 각질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레티놀은 어떤 분들이 사용하면 정말 좋냐면요, 그 턴오버 주기가 너무 늘어져서, 뭐 나이 성별 상관없이 그 턴오버 주기가 늘어져서 그거를 조금 빨리 앞당기고 싶을 때, 그때 레티놀을 사용하신다면요,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다 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각질 제거를 도와주는 뭐 아하, 바하,
파하, 요즘엔 라하도 있죠. 그런 성분들과 같이 호환을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정말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은요, 같이 사용을 해도 자극적이라고 느끼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피부가 얇은 분들은요, 정말 자극적이다 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차가 있다라는 거죠. 피부의 두께에 따라서. 피부에 이미 죽은 각질들이 너무 많아서 톤오버 주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은 처음에 좀 강력하게 딱 모든 성분들을 딱 피부에 탁 발랐을 때 와,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피부가 얇고 예민한 사람들이, 그렇게 두꺼운 피부를 가진 사람들의 그러한 피부 스킨케어 루틴을 따라한다? 저는 절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분이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자극적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야? 너무 좋은데? 자극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처음엔 괜찮았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뭔가 피부가 민감해지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진짜 뭐 피부 장벽의 문제를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이론상으로는 효과가 큰 건 맞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제 피부에 그렇게 레티놀 바르고 비타민C 바르고 막 그렇게 뭐 드라마틱한 기능성 성분을 바른다고 해서 솔직히 저는 제 피부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아요. 피부의 두께, 이거는 제가 정말 피부 관리를 함에 있어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바로 피부의 두께입니다. 우리의 피부는 20대 뭐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그 정도의 나이까지는 적절한 피부 두께를 항상 유지를 해요. 근데 진짜 문제에 직면하는 나이는 20대 후반부터입니다. 내 피부를 구성하는 모든 구간들이 본격적으로 20대 후반부터 얇아지기 시작을 해요. 계속 얇아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속도가 붙는 거죠. 표피, 진피, 피하 지방 모든 구간들이 얇아져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빠르게 얇아지기 시작을 하고요. 여성분들 폐경기가 있잖아요. 폐경 이후로 정말 가속도가 붙으면서 미친 듯이 피부가 얇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의 섭리예요. 피부가 얇아지면요, 탄력은 본격적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 피부 안에 숨어있던 어떤 기미, 잡티, 주근깨, 그런 색소 변변들이 잘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쉽게 각질 생기고 재생 주기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 새 피부도 잘 사오르지가 않아. 그때부터는 조금 더 센 고함량의 제품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추천하는 기능성 제품들은 20대 분들은 굳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진짜 20대에는 굳이 쓰지 않아도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헐리우드 스타들 보면요, 막 20대 초중반엔 정말 인형 같았는데 분명히 나랑 나이 차이 얼마 안 왔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폭삭 늙었어? 이런 생각 아마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서양인들의 노화 속도는 동양인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백인 그 사람들의 피부를 직접 만져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실제로 만져봤거든요. 프랑스 여행 갔을 때 제 또래 20대 중반쯤에 제 또래 친구들이랑 서로 피부 만지면서, 걔네들은 제 피부 만지면서 막 넌 피부가 어떻게 이래? 저는 걔네 피부 만지면서 아니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진짜 얇아요. 정말 얇고 얇기 때문에 퍼석퍼석하고 거칠거칠한 느낌이 확실히 동양인이랑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부의 두께는요, 노화와 정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저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제 피부의 톤오버 주기를 최대한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저의 지금 건강한 피부 두께를 정말 최대한 오랫동안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싶기 때문에 피부의 어떤 화이트닝, 미백, 그러한 도움을 주는 스킨케어 제품들을 엄격하게 그 사용 횟수를 제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 피부를 오랫동안 가져가고 싶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미 얇아진 피부는요, 그 어떠한 성분으로도 그 어떠한 시술로도 절대로 회복을 못 하거든요. 피부의 얇기를 어떻게 알아요? 저한테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피부가 두꺼운지 얇은지 도대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제 피부가 얇은 걸 저는 어떻게 아냐면요, 콧구멍 옆에, 코 여기 옆에 여기 있죠. 전 여기가 약간 혈관이 보여요. 가까이서 보면은 피부가 얇은 게 보여요. 그냥 요런데 얼굴 어디든 간에 미세하게 혈관이 비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은 내 피부가 두껍진 않다 라고 인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2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레티놀 이러한 뭐 기능성 성분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홈케어 루틴으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정말 애정하는 립페어 제품들을 지금 이 시점 2023년 8월, 9월 기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고의 립페어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돈내산으로. 오늘은 여기까지.